늦은 저녁입니다. 식탁 위 된장국은 식어가고 두 부부는 각자 다른 쪽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불륜이라니 한심하다. 또 누군가는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닐까?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느려져도 가슴은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떨립니다. 그 떨림이 젊을 땐 사랑이라 불렸지만 늙어서는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노년에 불륜을 하는 사람,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서 갈등하는 사람. 이 셋은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따뜻함을 잃은 자리입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냥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그분뿐이었어요. 그는 평생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직장 다니며 자식 키우고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안 쳤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해가 지나자 아내와 할 말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의 고백은 욕망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은 그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다시 누군가의 눈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한 도덕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바다입니다. 그 바다엔 외로움, 후회, 그리고 다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다른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온기를 밖에서 구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집안의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필요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고 저녁엔 손주 사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그들의 온기는 작지만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모두가 외로움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었지만 노년의 사랑은 등불처럼 오래 남아야 합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누군가의 온기를 빌리기보다 스스로 마음을 덮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월은 몸을 늙게 하지만 욕망은 끝내 늙지 않습니다. 그 욕망을 탓하지 말고 그 안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면 조용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불륜과 성실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보다 내 안이 고요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올해 69입니다. 평생 성실히 살았고 남편으로, 아버지로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은퇴했고 손주도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 그는 그날 이후로 잠이 잘 오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상하죠?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냥 커피 한 잔 했을 뿐인데 그의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곁에 있지만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수록 그녀의 존재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일까요? 그는 편지 끝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숨겨둔 물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흔들림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젊은 시절엔 감정이 앞서도 세상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그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 공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 흔들림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누군가를 떠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잃을 때 시작된다는 걸. 또 어떤 이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가 왜 이토록 누군가를 그리워하는가? 그 물음 속에서 그는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움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분류는 사라지고 이해가 피어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무뚝뚝했고 은퇴 후엔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갔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정했습니다. 그녀가 말만 꺼내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그녀는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귀에 대한 그리움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그 사소한 질문 하나가 서로의 침묵을 깼습니다. 나이 들어서 다시 시작되는 대화는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열리면 그 속에서 오랜 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돌려 세운 사람은 남는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반대로 감정의 불씨를 따라간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외로움 속에 서게 됩니다. 노년의 흔들림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 불빛을 어디로 비추느냐입니다. 밖을 향하면 불륜이 되고 안을 향하면 지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그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은 나이를 먹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 그 감정은 더 깊고 조용하게 스며듭니다. 젊을 땐 사랑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선 사랑의 빈자리가 우리를 흔듭니다. 그 빈자리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잃은 자리입니다. 은퇴를 하고 일터에서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기 존재를 다시 묻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이 질문이 시작되면 마음은 흔들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흔들림의 첫 뿌리는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의미 있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 있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욕망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증거를 확인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그 다음 뿌리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말이 줄어듭니다.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고 서로의 반응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는 나를 새롭게 봐주는 눈이 없습니다. 그때 사람은 다른 눈을 찾습니다. 새로움이 주는 환한 빛에 잠시 자신이 되살아난 듯 느낍니다. 마지막 뿌리는 자기 회피입니다. 나이 들어 자신의 외로움을 들여다보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외로움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덮은 외로움은 언제나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는 더 큰 공허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흔들리면서 배웁니다. 누군가를 원하면서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의 순환입니다. 젊은 날의 흔들림은 성장이고 노년의 흔들림은 정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살지보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평안히 살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안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가 나를 이해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왜 외로운지, 왜 흔들렸는지 그 이유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 흔들림은 멈춥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이 없고 아내는 그 침묵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싸웠습니다.
아내는 외로움을 참지 못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그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그 한마디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서로에게 닿습니다. 그 인정이 없으면 우리는 끝없이 다른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노년의 불륜이 늘어나는 건 도덕의 붕괴가 아니라 외로움의 정직함을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린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엔 자신을 위해 한 번쯤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길을 가집니다. 하나는 바깥을 향한 길, 다른 하나는 안을 향한 길. 젊을 때는 바깥으로 달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이제 안으로 걸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한 사랑은 불처럼 타오르고 안으로 향한 사랑은 등불처럼 남습니다. 그 등불이 바로 노년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0을 넘긴 한 부부의 일기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정년 퇴직 후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만 보고 가끔은 아내의 말에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외로웠습니다. 결혼 생활 40해가 넘었는데 여전히 그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책 정리하러 간 곳에서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말이 따뜻했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식탁 맞은편에 앉은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곁에 있지만 내 마음은 혼자구나. 그녀는 한동안 죄책감과 그리움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서로를 잊은 채 살았을 뿐이지.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생각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도 좀 외롭지. 그 한마디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저녁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눴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외로움을 나누며 그들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68살 남성의 고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회사에서 모든 걸 걸었습니다. 퇴직 후엔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음이 밝았고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흥미로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등산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문자 메시지가 오가고 그는 그 대화 속에서 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그가 달라졌음을 눈치챘고 저녁마다 묵묵히 밥을 차렸습니다. 그는 어느 날 산길을 오르다 멈춰 섰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흩날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설렘이 사라지면 나는 또다시 허전하겠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던 건 그 여자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 그는 산악회를 그만두고 동네 아이들에게 등산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했다 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걷다 보니 이제야 내 나이를 받아들일 수 있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한 노부부의 손녀가 들려준 짧은 기억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늘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먼저 화해했어요.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내가 미안해 한마디를 꼭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엔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오셨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셨거든요. 그 손녀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사랑이었어요. 노년의 사랑은 이렇게 조용합니다.
불꽃이 아니라 습관처럼 남은 온기입니다. 그 온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루 한 끼를 함께 먹고 서로의 침묵을 받아들이는 일. 그 단순함 속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평안이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외로움과 흔들림을 견딥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스스로의 손을 감쌉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사랑의 모양은 늙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는 일보다 지켜주는 일로 배우는 시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합니다. 그건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능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고 싶은 것. 그 욕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 있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알게 됩니다. 사랑은 전부가 아니라 존재를 확인하는 창이라는 걸. 젊은 날의 사랑은 서로에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사랑은 사라져가는 나를 다시 붙잡는 손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손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 합니다. 분류는 그 욕망의 방향이 바깥을 향한 경우입니다. 가정적 사랑은 그 욕망이 안으로 향한 경우입니다. 둘 다 인간적입니다. 다만 한쪽은 불안하고 다른 한쪽은 고요합니다. 외부의 설렘은 순간을 밝히지만 내면의 평온은 세월을 밝힙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허기를 느낍니다. 젊을 땐 욕망이 허기를 채워주지만 노년엔 그 욕망이 오히려 허기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요는 허기를 천천히 녹입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내 호흡, 내 일상, 내 사유 속에서 스스로를 다시 만나는 순간, 그때 사람은 비로소 평안해집니다. 한 노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을 땐 사랑이 세상을 확장시키지만 늙으면 사랑이 자신을 수축시킨다. 이 말은 슬픈 듯 들리지만 그 속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줄어들수록 사람은 자신과의 대화를 배웁니다. 이 대화가 깊을수록 외로움은 고독으로 바뀌고 고독은 사유로 바뀝니다. 사유는 불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불륜은 외부의 손을 붙잡는 행위라면 사유는 내 안의 손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둘 다 외로움에서 비롯되지만 하나는 흔들림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평안으로 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적 사람은 단지 도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세월 속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욕망이 나를 살게 하지만 지혜가 나를 지키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머물러주는 것이다.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새로운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보는 일입니다. 그걸 깨닫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젊을 때의 불륜은 모험이지만 노년의 불륜은 회피입니다. 현실을 견디기 힘들 때 우리는 감정의 통로로 도망칩니다. 그러나 그 통로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그렇기에 노년의 지혜는 사랑의 모양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의지하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그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도 평화를 배웁니다. 사람은 두 번 성숙합니다. 한 번은 세상 속에서, 한 번은 자기 안에서. 노년은 두 번째 성숙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엔 바람이 우리를 흔들지만 노년엔 우리가 바람을 감싸 안습니다. 그게 인생이 가르치는 마지막 사랑의 모양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묘합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모든 걸 바꾸는 힘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이 모든 걸 흔드는 이유가 됩니다. 나이 들어 흔들리는 마음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의 자연스러운 작용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흔들림을 꼭 누군가의 품에서 달래야 할까요? 아니면 내 안의 고요 속에서도 그 떨림을 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이다.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또 흔들리다니 부끄럽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불륜이라 부르는 그 일들 속에도 인간의 절박함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보고 싶은 욕망, 누군가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확인, 그 마음을 감히 누가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도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그 설렘이 정말 사랑이라면 왜 그 끝에는 늘 외로움이 남을까요? 왜 그 마음은 잠시 불타오르고 곧 공허로 식어버릴까요? 그렇다면 진짜 사랑은 불이 아니라 숨결 아닐까요? 불은 금세 타오르고 꺼지지만 숨결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그 숨결 같은 사랑을 우리는 언제부터 잊고 살았을까요? 가정을 지키는 사람도, 흔들리는 사람도, 그 사이에서 망설이는 사람도 모두 같은 외로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는 존재가 끝내 혼자일 수밖에 없다는 가벼운 슬픔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혼자라는 사실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평생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손을 놓을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혹은 그 손을 놓지 않고도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나이 든다는 건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받아들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 사랑했는지, 왜 외로웠는지, 왜 그리워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지만 그저 그 모든 감정이 내 삶의 한 장면이었다는 걸 조용히 수긍하는 일.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속에 지지 않는 불씨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불씨를 꺼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따뜻한 채로 가슴 한쪽에 묻어둬야 할까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름이야말로 노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지막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밖으로 떠나는 사람, 지켜야 할 사랑을 곁에 두는 사람, 그리고 그 사이에서 끝없이 자신과 싸우는 사람. 어떤 부류든 모두 같은 바람을 품고 삽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다. 그 마음은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가장 깊은 외침이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를 향해 달려온 마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향해 돌아가는 순간 비로소 평안이 시작됩니다. 평생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배웠습니다. 그 사랑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며 놓아주는 일이라는 걸. 놓아준다는 건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속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당신이 내 행복의 전부여야 한다는 그 오랜 집착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용히 자유로워집니다. 가정을 지키는 이들도, 한때 흔들렸던 이들도 그 마음의 뿌리는 같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배웁니다. 노년의 불륜이든 성실이든 그 선택들은 결국 한 가지를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외로움을 어떻게 안고 있습니까? 외로움을 피해 다니면 끝없이 누군가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가만히 끌어안으면 그 안에서 잔잔한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늙은 사람의 품격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식어도 사람을 향한 연민이 남아있는 것.
그게 노년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설레게 하기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엔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손등에 주름진 선 하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아직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마디 더 건네보세요. 나는 오늘 내 외로움을 끌어안기로 한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날들을 조용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겁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